국민경제에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경제는 우선 국가 경제로 볼 수 있는데 국민의 소득과 물가는 국민의 경제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득을 가장 측정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GDP죠. 그래서 GDP는 그 나라의 소득을 말해주는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지만 자,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 몇이지? 이거 보여준 적 있나? 10이었나? 그치. 맞아. 그래서 이게 GDP인데 그 나라가 1년에 생산해내는 생산재와 서비스 총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21조 7,762억 달러고요. 이게 달러입니다, 여러분. 원이 아닙니다. 뒤에 공 2개 더 붙여야 되는 거지, 그치? 3개 더 붙여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이 10입니다. 10조래. 1조 8,39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DP라는 거는 그 나라의 그 총소득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보다 이제 밑에 나라 보면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도 있죠. 러시아도 뭐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GDP가 그 나라가 총 생산이라면 GNP도 있습니다. 이건 나도 안 봤는데 한번 볼까? 자, GNP라는 거는 국민소득입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카타르 이래 놓고 뭐 이렇게 스위스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나오는데 이거 2020년대네. 그래서 GNP라는 것도 있다는 거. 자, 우선 헷갈리니까 GDP는 가장 대표적인 그 나라의 생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가면 GDP 국가 내에서 생산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낸 거고, 자, 여기 양주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한 거 GDP에 포함될까 안 될까? 안 돼. 되지.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 하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괜찮아. 그렇게 중요한 너가 그래 말해준 게 더 좋아. 솔직히 틀리더라도 말해줘야 돼. 사람이 그리고 이럴 때 한번 틀리잖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기억이 잘 나. 나중에 시험 때 보면. 그리고 손흥민이 외국에서 돈 버는 건 GDP에 포함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즉 GDP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그럴 리도 없지만 외계인이 생산한다 해도 그거 GDP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GDP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0년, 2023년, 2024년 연도별로 회계 단위처럼 똑같지? 1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재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뭐 중간에 재료를 가지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운송, 교육, 뭐 금융 이런 것들. 그리고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알겠죠?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경 밖, 그리고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것, 그러니까 뭐 주식 채권 발행 금액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가사노동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살림 사신 게 엄청 그게 큰일이잖아. 그런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일하는 것도 포함해서. 즉 자기가 소비할 목적이든 말든 시장에 판매할 목적이든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GDP에 포함될 때는. 알겠죠? 됐어? 자, 그리고 주식은 GDP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채, 은행 예금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채나 은행 예금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주니까. 근데 주식은 소유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생산에 기여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빚으로 생산에 기여를 하잖아, 회사채는. 근데 주식은 그냥 누가 주인에 대한 권리니까, 딱지니까
이걸 가지고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니까. 자, 그리고 국공채도 GDP에 포함되지 않고, 자, 국가를 제공하는 국방, 군인, 그리고 경찰 아저씨의 서비스는 GDP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 새로운 아파트는 GDP에 포함되지만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하경제, 지하경제는 알지? 거래하면 안 되는 거, 나쁜 것들을 거래하는 지하경제, 혹은 또 이전 지출, 뭐 실업수당, 노령연금,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홍수 나서 재난지원금 줬다고 GDP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만,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내거나, 즉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주로 GDP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걸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포함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치안 서비스는 쌤 얘가 뭐 GDP예요. 경찰이나 군인이 우리나라 안 지켜주면 삼성전자 제대로 굴러가겠어? 안 굴러가겠어? 안 굴러가지. 삼성전자 가서 막 훔치겠지 사람들. 그래서 포함됩니다. 알겠죠? 자, GMP 아까 찾아봤던 겁니다. 이거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한 최종 서비스와 제한입니다. 제한한 서비스. 그래서 아까 전에는 나라가 그게 이거라면 이거는 뭐가 중요해? 국민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외국 가서 막 우리 한류 막 뭐 블랙핑크나 아니면 이런 애들 가서 거기서 만약에 계속 돈을 벌면 그거 GMP에 포함돼 안 돼? 되지. 그거지. 그래서 한국인이 벌어오는 소득 빼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버는 소득을 빼면 우리나라 GMP가 구해지는 거죠. 이해되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벌어가는 거는 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오는 거는 더하게 하는 거지. 이해되죠? 야, 간호 때 진짜 열심히 한다. 정말로. 됐어? 자, 그래서 GNI는 GNI는 어떤 거냐면 그 바로 거기에다가 아까 GMP거든. 사실상 GMP에다가 더하기 약간 달러나 환율이나 교육 조건이 바뀌어서 실제 국민들이 버는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 탭으로도 한번 해야 되겠네.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면 GDP 썼지. 근데 국민 소득, 국민이 벌어오는 거, 외국 가서 벌어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벌어가는 거를 이거를 고려해주면 GNP가 돼. 이해돼? 근데 GNP는 사실상 뭐 환율이라든지 다른 교육 조건이 또 다르잖아. 그래서 교육 조건까지 넣으면 GNI가 되는 거야. 이거 변하는 거 느껴져? 그래서 뭐냐면 GNI는 교육 조건은 즉 뭔가 우리나라가 교역하기에 좋아지면 수출품의 가치가 상승하지. 그래서 가령 반도체 가격 상승하면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럼 교육 조건이 좋아지니까 GNI가 GNP보다 높아져. 근데 만약에 석유값이 막 올라. 그러면 교육 조건이 좋겠어 나쁘겠어? 나빠지는 거지. 그럼 GNP보다 GNI가 낮아지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GNP에서 교육 조건만 고려해주면 GNI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GDP는 어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 GNP는 외국인들이 벌어가는 거는 빼고 우리나라가 외국 가서 벌어오는 건 더하고,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버는 게 GNP. 그리고 GNI는 뭔가 교육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상 진짜 쓸 수 있는 돈, 소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약간 그 말이 그 말 같았어요. 특히 GDP랑 GNP는 잘 구분됩니다. 왜? 국토안 국민. 그치? 근데 이게 국민 총소득 뭔 차이야 싶지만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 하면 교육 조건이 바뀌어서 사실상 그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교육 조건만. 이해되죠? 그래서 GNP는 GNI는 국민 총소득 있고 GNP는 국민 총생산이잖아요. 아 총소득이잖아요. 미안 총생산이 총소득인데 여기에 아 그래 잠깐만 있어봐. 잘못됐지. 그래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여기 GNP는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은 GNI. 이해되나? 원래 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GNP는 국민이 총생산하는 거, 그리고 GNI는 국민 총소득인 거. 이해되지? 쓰려면 같이 영어를 쓰든지 아니면 같이 그걸로 해놓지. 자, 명목 실질 GDP랑 명목 GDP입니다. 요거는 근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밑줄 왜 쳐놨는지 모르겠네. 자, 이거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나요. 나지. 근데 그때 솔직히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지? 안 그랬어? 괜찮았어? 다시 한번 하자. 갈게. 얘들아, 2020년 우선 명목 GDP를 구할 거야. 태훈이 잘 봐, 특히. 자, 그럼 2020년 거 구하면 수량이 120개고 이게 5개야. 그럼 명목 GDP 얼마야? 쌀은? 600. 600만큼 생산한 거야. 수량은 120개, 가격은 5니까. 그리고 옷은 GDP 얼마야? 720. 720이지. 이해돼? 요거 이해되지? 자, 근데 얘들아 봐. 우리가 항상 GDP를 구할 때 뭐가 궁금하냐면 2019년보다 2020년이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발전은 한 걸 보려면 가격이 중요하겠어? 아니면 수량이 중요하겠어? 가격보다 수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얼만큼 더 늘었냐는.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 근데 가격보다는 얼마나 생산량이 늘렸는지가 좀 더 중요하거든. 이야기는 지난번에 안 해서 헷갈릴 수 있어. 한번 볼게. 수량이 2019년도에 100개 생산하다가 요번에 몇 개야? 120. 그럼 경제가 좀 발전한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리고 옷은 50개 생산하다 60개 생산했어. 그럼 경제가 더 발전한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생산량이 증가한 거야. 그럼 그만큼 경제가 발전한 거지. 이해되나? 그 이해되는데 보면 무슨 특징이냐면 가격이 다른 게 있고 똑같은 게 있어. 그럼 가격이 똑같으면 수량이 증가한 거를 정확히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지.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으면 곱하기 해도 얘가 수량이 10 느는 게 확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 하는데 얘는 가격이 이렇게 달라지면 사실상 수량이 증가하는 게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게 되는 거지. 가격에 영향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경제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 야, 가격이 막상 오른 건데 수량보다 가격이 올라서 GDP가 오른 건데 그게 진짜 GDP가 성장했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야, 그럼 기준을 세우자. 가격을 하나 그냥 연도를 하나 기준으로 잡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 근데 여기는 지금 기준 연도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2019년도로 가면 기준으로 잡아버리잖아. 그러면 여기 실질 GDP는 어디 가격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19년도 가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수량은 20년도. 20년도 걸 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 GDP는 얼마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480. 480이라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가격이 똑같으니까 720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실질 GDP라는 거야. 이해돼? 간단하지? 그래서 이렇게 실질 GDP는 명목 GDP는 우선 그의 그냥 가격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명목 GDP랍니다. 근데 지금 이미 다 했어 얘들아. 근데 방금전처럼 2019년 가격으로 하는 거를 바로 2019년도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게 실질 GDP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으면 실질 GDP를 중심으로 잡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죠, 마지막. 됐지? 그래서 실질 GDP가 그걸 잘 보여준다는 거고. 자, 요번에 물가라는 걸 한번 가보는데, 물가가, 이건 물가는 너희 많이 들어보지? 즉, 물가라는 거는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 늘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말씀 많이 하시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말이 하나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가가 올랐는데 물가가 오른 만큼 또 뭐도 올랐어. 소득도 올랐는 거죠. 근데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 소득 별로 안 올랐어. 월급은 안 오른다. 물가만 오른다.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도 맞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월급이 별로 안 오르면 별로 그렇게까지 소득이 올랐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거는 뭐 적게 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 월급보다 물가가 지금 좀 더 많이 오르긴 올랐어.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이 또 맞는 측면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물가라는 거는 가격 수준입니다. 자, 소비자들이 주로 쓰는 거에 물가 지수를 구합니다. 왜? 소비자들이 돈을 얼마나 이렇게 물가를 내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품목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하고요.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 주로 현대차, 삼성전자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재료들의 가격을 정해놓는 게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개 다 뭐 완전 다르겠어? 아니면 좀 비슷하겠어? 좀 비슷합니다. 그래도 또 생산자들이 주로 쓰는 물건들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자, 요거는 그냥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면, 자, 화폐를 많이 발행해. 그러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 떨어지지. 그럼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화폐를 감소시키면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계속 했던 거는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이게 많이 성공은 했죠, 지금. 최근에는 약간 화폐를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순환물용 요거 그냥 금방 설명하면 되겠다. 자, 어떤 거냐면 경제는 순환한다는 건데, 즉 삼면 등가입니다. 생산하는 만큼 우리가 돈을 나눠 갖는 거고, 왜? 우리나라가 생산한 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를 나눠 갖는 거고, 그 나눠 가진 돈으로 우린 지출을 하는 거죠. 쌤, 근데 뭐 우리나라 생산한 만큼 다 일반 국민들이 가져가겠어요? 물론 아니죠.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기업이 가져간 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든 다 분배는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분배한 만큼 결국 쓰게 됩니다. 이해돼? 그게 삼면 등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소위 말하는 게 생산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소비 분배도 중요하지만요. 그 나라의 생산력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10위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약간 국뽕 차오르지 않아? 전 세계 10위? 물론 2위, 3위가 중국, 일본이어서 좀 짜증나지만 10위라는 거 좋잖아? 근데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랑 경제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일본까지 따라잡으면 좋겠죠. 솔직히 중국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더 노력은 해야 돼.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 알지? 인구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가게에서는 일자리 시장에 노동을 공급하고 가면 기업으로 가죠. 기업에서는 임금을 주고 그 임금으로 받은 돈이 소득이 됩니다. 그 소득을 물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그럼 기업은 그걸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는 거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거 초반에 봤지 한번? 그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총수요.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모든 수요입니다. 그래서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금의 순수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총수요고요. 쓰고 싶은 게. 근데 순수출은 왜 들어가냐? 수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만큼 또 물건을 사겠죠. 그래서 순수출은 수출이 잘 될 경우 플러스, 만약에 수출이 잘 안 될 경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만큼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출은 저기 넣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돈을 좀 쓰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순수출을 돈을 쓰는 느낌이 안 들어서 애들이 이거를 착각하는데 수출이 그만큼 낼 만큼 우리나라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수요가 증가했던 건 우리가 그만큼 수출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파이가 커진 거지.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총수요는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고 만약에 수요가 총수요는 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지면 총수요는 좀 감소하는 거지. 물가가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자, 총공급은 그 나라의 생산 요소를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기업들은 개꿀을 하면서 더 많이 생산을 늘리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총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도 하락하지만 또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공급은 증가하면 물가를 싸지게 해주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걸까? 얘가 공급이 더 좋아 보이잖아. 물가도 싸지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공급이 늘려면 기술이 발전해야 돼. 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게 일어나면 그만큼 물가는 싸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막 에너지 기술이 발전해. 그래서 막 태양열 조금만 받아도 막 전기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럼 기업에서 드는 비용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죠. 왜 막 태양열 조금만 받아도 전기 다 생산해. 그럼 전기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면 물건값이 싸지겠죠. 그러면 물건값도 싸지니까 사람들은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맞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딱히는 안 보는데 어떤 거냐면 보자. 총 공급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총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여기 있었는데 물가가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물가는 감소하고 대신 총 생산은 증가하죠. 근데 요거 이해되나? 근데 만약 물가가 여기 있는데 총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역시 총 생산도 늘어나는데 물가가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이게 위로 가 버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공급이 이래 오른쪽으로 계속 가 버리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물가는 떨어집니다. 생산은 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총 수요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고 국민소득 올라가고, 총 공급이 올라가면 물가 하락하고 국민소득 올라가고.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한번